안녕하세요. 메탈도사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제가 요즘 시터 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후에 벌써 이제 11월 말이 다 왔습니다. 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이제 진짜 회사에 갈 날이 이제 정말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짜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래도 내 마음이 이렇게 회사로 복직하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터를 구하는 쪽으로 알아보자 하고 저번에 시터넷이나 그런 이야기도 잠시 드렸었는데요. 저는 그 후로도 계속 좀 시터 면접을 봤어요. 근데 진짜 아이를 맡기는 일이라서 그런지 이게 그 기준 같은 게 좀 유하게 안 되더라고요. 보는데 이 부분을 할까 하다가도 이 부분이 걸리고 저 부분을 할까 하다가도 걸리고 그래서 스스로 진짜 이 분 바짝바짝 타고 막 심장도 막 두근두근 너무 초조하고 불안한데 또 딱 이분이다 하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분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면접을 보면서 공고를 올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나라에서 진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아시나요? 저는 한 5개월 전쯤에 그 나라에서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그 면접 인터뷰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아이돌봄.go.kr 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터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뭐 집 소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뭐 나라에서 뭐 시터 교육 같은 것도 해서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직접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참 괜찮은데 되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저는 가입은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가입을 했고요. 이게 가입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제가 소속된 그 구에는 직접 와서 그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인터뷰처럼 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지만 그 대기를 좀 할 수 있는 프로세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5개월 전에 가서 좀 설명을 듣고 그때부터 종일제로 대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대기를 해둔 상태였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들을 때는 지금 종일제 선생님이 20분 정도 계시고 현재 종일제를 대기하는 사람이 20명 정도 있어서 내가 대기 20번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5, 6개월 후쯤에 난 이거 진짜 써야 되는데 그때 가능할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도 좀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매달 전화가 와요. 다음 달부터 뭐 쓰실 예정이냐. 그래서 저는 일단 저는 그냥 대기해둔 상태다. 앞에 분들 빠져야 될 순서가 오기 때문에 미리 대기를 해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미뤄둔 상태인데 물론 뭐 미뤘다고 하긴 앞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셨죠. 지난달에 전화가 왔을 때도 제 앞에 13분이 아직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달 전화를 받을 때는 특히나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다음 달에는 진짜 필요한데 혹시라도 이거 나게 되면 좀 빨리 좀 연락을 해달라라고 좀 간곡하게 부탁을 진심 어리게 애절하게 슬프게 좀 매달려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앞에 13명이나 있다고 하니까 사실 될지는 몰랐는데 그 나라에서 진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딱 한 분의 선생님이 자리가 비게 돼서 저에게 기회가 왔다라는 전화가 정말 예상치도 못했는데 온 거예요. 이 나라에서 진행하는 거는 안 되겠다 했는데 어떻게 어린이집보다 되기 힘들다는 어린이집은 다 떨어지고 이 아이돌봄 서비스가 극적으로 됐습니다. 근데 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오직 그 한 분의 선생님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한 분의 선생님을 면접 보고 그 한 분의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무한대기 시스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시터분들 뭐 면접 보고 한 것만 해도 꽤 많은 분들을 봤는데 정작 이분은 딱 한 분의 선생님을 제가 면접 보고 그분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아이돌본 서비스도 못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딱 한 분의 기회가 던 거예요. 근데 사람도 참 웃긴 게
이 나라에서 하는 서비스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는 분이겠지. 그리고 좀 가나다라 형 중에 내가 아직 무슨 형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지원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유해지면서 이 선생님 웬만큼 좋은 분이면 일단 진행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좀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연락이 오고 이제 일주일이 지난 엊그저께 토요일에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뭐 면접이라기보다는 좀 대화 같은 거예요. 그동안 시터분들의 면접은 진짜 이분과 함께 할지 이분이 뭐 자질이 있을지 이런 걸 보는 거였다면 이 아이돌 폼 서비스의 면접은 일단 그것도 제가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서 뭐 그 날짜는 미리 선생님이랑 전화해서 조율을 하지만 등록을 해서 언제 그걸 하겠다라는 거를 다 이제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놓고 그 국민행복카드에서 자동으로 그 면접을 진행하게 되면 10,000원이 빠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등록해놓고 선생님을 저희 이제 집에서 직접 뵀습니다. 그 전화해주시는 그 담당자분이 그래도 좋은 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딱 봤는데 인상이 괜찮았어요. 제 남편이랑 같이 봤는데 제 남편도 그래도 좀 교양이 있으시고 괜찮으신 분 같다. 네, 뭐 저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제가 그 까다롭게 봤던 기준보다는 훨씬 좀 유해진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일단 12월부터 함께 저와 함께 한 달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서 1월부터 제가 이제 회사에 복직하는 걸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기하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보면 한 5주간의 무려 5주간의 적응 기간을 갖기로 했어요. 이 아이돌 홈 서비스는 나라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뭐 중간부터 뭐 저는 10일부터 15일부터 할게요가 안 되고 딱 1일부터 이게 돌아가는 달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길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12월부터는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2월부터 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던 시터분을 어떤 분을 쓸까 하는 거는 정말 예상치 못하게 나라에서 온 전화로 아이돌봄 서비스로 한번 진행을 해보기로 했고요. 사실 이렇게 선생님이 정해지고 나오면은 제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이제 당장 다다음 주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아기를 보다가 점점 이제 아기와 헤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직 시간이 있고 옆에서 아기를 보고 싶은데도 떨어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벌써부터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울적하고 애기 눈만 봐도 미안해지고 또 시작인 거예요. 또 저 스스로도 되게 막 예민해지고 막 스트레스가 막 여기까지 오기도 하고 전에는 시터분을 누구를 쓸까 고민했다면 이제는 심지어 나라에서 하는 그 서비스가 됐는데도 마음이 여기가 항상 뭐가 차 있는 것처럼 여기가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마음이더라고요. 시터를 못 구해서도 난리. 이게 운 좋게 서비스가 됐는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회사 가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기와 있으면서 참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저도 좋았으니까 그 아이를 떼놓고 갈 생각을 하니까 그게 또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번 달은 뭐 제가 아기 보는 거 외에 뭐 따로 뭘 한 것도 아닌데 항상 마음이 좀 초조하고 답답했던 것 같아요. 시터를 구하느라 심지어 시터가 결정되고 나서도 남들이 보면 좀 뭐 저렇게 소심하고 고민도 많고 결정도 못 내리고 계속 괴로워하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계속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이런 와중에 12월에 계속 주마다 거의 시댁 행사가 있었어요. 뭐 시댁 쪽 뭐 어르신 생일 파티, 뭐 돌잔치, 심지어 어제는 이제 제사까지 지냈는데, 평일에는 계속 시터분 면접 보고 아기랑 이제 있을 시간이 얼마 없고 나면서 아기를 보다가 주말이라도 남편이랑 좀 얘기하면서 같이 공감하고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또 빠질 수도 없는 그런 시댁 행사가 많으니까 그것도 뭔가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 이제 어제 3주 연속으로 시댁 행사를 참석하고 시댁에서 8시간, 9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 제사를 지내고 오다가 남편한테 서운하다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도 그게 힘들었나 봐요. 제가 예민해져 있어서 자기도 옆에서 그걸 받아주는 게 힘들었는데 제가 또 노력하는데도 서운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답답했는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기를 키우면서 아이를 안고 여기저기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고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에 대고 이렇게 하소연? 한탄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 카메라 켜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턴가 이렇게 혼자 카메라 켜놓고 울고 있네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아기를 키우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나진 않아서 혼자 이렇게 카메라 켜놓고 이야기하고 또 적어주신 댓글 보면서 또 위로받고 힘내고 저도 어느샌가 이렇게 사이버로 소통을 하는 이 시대의 엄마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울적한 마음에 또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구독자가 100분이 넘었더라고요. 처음에 아기랑 행복하게 노는 모습 기록하고 싶어서 TV 보면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거에서 아기랑 어렸을 때부터 있는 영상이 너무 부러워서 이거 남기자 하고 시작한 건데 이제 아이보다는 저 혼자 카메라 켜놓고 한풀이 혼자 기록하는 그런 영상이 된 것 같네요. 그래도 이렇게 저 영상 보고 연락 주는 친구들도 있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어쨌거나 좋은 선생님도 됐고 응원해 주는 남편도 있고 예쁜 아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울 일 없고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사람인데 계속 카메라 켜놓고 울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밝은 모습과 밝은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힘든 거 아니고 남편도 같이 힘들어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남편에게도 더 착한 마음으로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아이돌봄 서비스 진행해보면서 일어나는 뭐 에피소드나 저의 복직에 관한 이야기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울지 말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